그래서 현대 미술로 넘어오면서 나타난 학파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불란서의 포비즘, 이걸 우리나라 말로는 야수파라고 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큐비즘, 이거 입체파고, 독일의 익스프레셔니즘, 익스프레션이라는 뜻이라서 표현주의 같습니다. 이탈리아의 퓨추리즘, 미래파죠. 그 다음에 또 대전의 화마 속에서, 그러니까 1차 대전 중에 나타났던 다다이즘과 서리얼리즘, 이런 것들이 대두를 하고, 오늘의 abstract art, 그러니까 추상화의 추상적 미술에 이르는 그러한 이점이 속출했고, 현세기 전반에서 가쁘게 전개된 자결한 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회화는 회화 자체만의 세계로 떨어지고 만다. 여기서 회화는 회화 자체만의 세계로 떨어진다. 이것은 이제 뒤에 내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에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포비즘이나 큐비즘이나 익스프레셔니즘이나 퓨처리즘이나 그 다음에 다다나 슈리얼리즘,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전체적으로 사실은 비슷비슷해요. 과거에는 어떤 나무를 그린다면 내가 그 나무를 어떻게 보느냐 상관없이 나무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존재하느냐를 주로 그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은 똑같은 자연 사물이더라도 사람마다 보는 게 좀 달라요. 우리가 비가 올 때 나무를 보는 거하고 눈이 올 때 나무를 보는 거는 느낌이 다르고, 어린애가 어떤 나무를 볼 때는 나무가 엄청 커 보이겠죠. 이런 어떤 형태로 그 객관적 사물을 개인의 주관적인 어떤 관점에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무가 전체적으로 사각형이다, 그 줄기가, 그러면은 그 나무를 그릴 때 사각형을 이렇게 막 쌓아 올려서, 마치 여러분이 어떤 그림을 보면 이게 막 사각형이 이렇게 막 쌓아져 있는데 그걸 나무라 하고, 뭐 이런 형태가 있죠.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형태의 조금씩 다른 모습에 의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야수판이, 그 다음에 입체판이, 다다이즘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거든요. 전체적으로는 그런 패턴 속에서 약간씩 다를 때마다 이름을 다르게 붙였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회화는 회화 자체만의 세계로 떨어지고 만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하지만 일관하여 흐르고 있는 커다란 줄기를 찾아볼 수가 있으니, 그러니까 각각 다 유파가 달라도 쭉 큰 줄기가 있으니, 현대 미술이 도달한 하나의 결론, 조형의 의식이 오늘의 미술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조형의 의식이 전체적인 하나의 흐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조형의 의식이 뭐지? 지금 또 설명합니다. 문학은 오랫동안 회화를 지배해 왔다. 마치 르네상스 이전에 있어서 종교가 미술을 지배해 왔듯이, 근세의 회화는 문학적인 설화성이라는 태제, 이 주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문학적인 설화성이라는 태제를 통해서 감상되어 왔다. 어떻게 그리는가의 방법의 문제보다도, 무엇이 그려져 있는가의 내용보다도 더 주제의 문제가 감상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었다. 만종이 그림 이름이죠. 만종 표현이 우스에서가 아니라 그려진 내용이 많은 사람들이 좋게 느낄 수 있는 설화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르네상스 이전 중세 때는 미술은 종교를 표현하기 위한 미술이었다는 거예요. 미술에서 광선을 표현할 때 어떤 방향에서 어떤 각도로 들어오면 그림자가 어떻게 지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성스러움을 더 드러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미술이 어떤 것을 표현했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근대 이후로는 이 종교성을 대체해서 문학성이라는 것이 미술을 지배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미술은 인간에게 어떤 서사적인 내용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형태,
다시 얘기하면 어떤 서사나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그런 형태로 미술이 이루어졌다는 거고, 특히 만종이라는 그 그림을 보면 거기서 우리가 그 농부의 어떤 삶, 이런 것들을 마치 소설을 길게 읽은 것처럼 설화적인 스토리 개념으로 그 그림을 봤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였다는 뜻이고, 그래서 종교나 이 문학성, 설화성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오늘날 미술이다 라는 점인데, 오늘에 있어서는 이러한 설화성이 한낱 진부한 유물로 되어 있지만 종교의 탈을 벗어버림으로써 인간의 생기를 회복한 르네상스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회화의 진정한 제작과 감상을 가로막던 장애물이었다. 그러니까 중세에서 근대로 오면서 종교성은 벗어났는데 문학적 설화성이 진짜 미술이 발달하는데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벗어남으로써 드디어 미술다워졌다. 자, 이렇게 그게 현대 미술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우주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지구에서, 우주에서. 그 우주에서 종교라는 부분이 아예 인간의 사고에서 사라져요. 두 번째는 문학이나 설화라는 어떤 스토리, 설화라는 개념이 머릿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이제 미술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 종교나 문학적 설화성이 이제는 존재하지 않아서 그게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미술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러면은 그 미술은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거기서부터 현대 미술이 시작됐다, 이런 의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문학성의 지배를 벗어난 회화는 회화적인 조건으로, 그러니까 그림 그 자체적인 조건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이 바로 세잔느고, 그렇기 때문에 세잔느는 확실히 현대 회화의 분수령에 위치하는데, 세잔느는 문학성을 배제하고 회화로 하여금 회화를 추구하는 그런 방법을 실현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세잔느에 영향을 줬던 인상파의 모네라는 사람이 있는데, 모네는 어떤 종류의 사람을 그릴 것이냐, 혹은 어떤 형태의 풍경을 그릴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의 마음속에, 즉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앉은 조형으로서 풍경이 어떠냐, 그거를 그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자연물로서 나무를 내가 그리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마음속의 조형, 어떤 형태, 그것을 자연을 수단으로 삼아서 그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대 미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확립한 사람이 이제 세잔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까지는 자연물 그 자체로 그리려고 했는데, 지금은 내가 생각하는 마음속의 어떤 조형, 형태, 그것을 표현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 자연물이다,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미술의 형성과 동향에 대한 글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다음 영상에서도 1952년 9월 사상 창간호 내용을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